자,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뉴턴 역학을 배운다고는 해놓고 뉴턴 역학을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유클리드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유클리드 공간을 데카르트의 방법으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잡아서 어떻게 코디네이트의 산수로 기하학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체가 공간을 이동하는 원리를 공부하는 물리에서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편리한 방법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툴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뉴턴 역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그 뉴턴 역학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equation of motion,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운동 방정식은 F equals ma, force는 mass times acceleration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x의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인데 x의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 이것을 그 적분을 해서 x의 t 디펜던스를 얻어내는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 equation of motion을 construct하고 만들어내고 그 방정식을 풀어서 물체의 궤적을 시간에 따라 알아내는 방법. 이것이 이제 뉴턴 역학이 되겠죠. 그 equation motion이라고 하는 것은 F equals ma인데 F force, 힘이란 무엇인가? 힘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그 찾아낸 사람이 뉴턴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학의 시작이라는 것은 물리의 시작이고 물리의 시작은 갈릴레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law of inertia, inertial reference frame을 잡았을 때 항상 등속으로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으로 운동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었는데요. 뉴턴 역학은 바로 첫 번째 법칙이 관성의 법칙, law of inertia, 그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생각해낸 것이 되겠고,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힘이 없을 때, 힘이 없다라고 하는 조건은 나중에 붙여진 것이고, 뭐, disturb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힘을 정의했는데요. 그 본격적으로 힘을 고려해서 이쿠에이션 모션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갈릴레이는 그냥 물체가 영향을 받지, 아무런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등속으로 운동한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고, 그것이 뭐 빗면을 통해서 내려가는 물체가 쭉 있을 때 이 빗면을 높이 하면 쭉 해서 이쪽으로 해서 수평으로 빨리 가게 될 것이고, 거꾸로 생각하면 일로 오던 물체가 어디에서 정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 슬로프를 계속 조절해서 수평으로 만들어 놓고 마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일로 가던 물체가 계속 동일한 속도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 자연현상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등속으로 운동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뉴턴은 힘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운동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 there is no net force, 힘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술적인 합,
벡터의 합이라면 뭐 이렇게 화살표 두 개 하면 이렇게 연결하는 걸 벡터의 합이라고 했죠. 어, 힘도 벡터인데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먼저 벡터이고 그 봅시다. 포지션이 벡터였죠. 포지션이 벡터였고 포지션의 디퍼런스 요것은 이제 델타 x라고 하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도 벡터였죠. 이것의 사칙 뭐 여러 가지 벡터 오퍼레이션이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디퍼런스에 의해서도 이제 만족이 되니까. 그리고 뉴턴 역학은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데 델타 t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비율을 잡아서 속도라고 하는 velocity를 구했는데 이 시간이 인베리언트하기 때문에 어느 좌표계에서나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케일러가 돼서 벡터를 스케일러로 나눴다라는 것은 그 역수로 곱했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velocity도 벡터이고 그 velocity 요게 이제 velocity라는데 velocity difference도 벡터이고 velocity difference를 또 스케일러로 나누어 주니까 그 레이시오 그 비율도 벡터이고 그래서 acceleration도 벡터이고 또 갈리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은 mass가 인베리언트하다고 그랬죠. time도 인베리언트하지만 mass도 인베리언트하다고 했으니까 그 인베리언트 mass를 여기다가 다 곱해줘서 그럼 그것을 이제 힘이라고 정의하게 될 텐데 이것도 벡터이다. 그래서 displacement, velocity, acceleration, force 이것들이 전부 다 벡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된다. 벡터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 벡터들은 더했을 때 이렇게 쭉 연결해서 꼬리와 머리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썸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썸이 만들어내는 각각의 힘이 여러 개의 힘이 있을 때 그 여러 가지의 힘을 더해서 resultant force를 갖고 우리가 net force라고 하는데 net force가 없을 때 velocity는 그대로이다라고 하는 게 law of inertia 첫 번째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법칙은 invariant under Galilean transformation 힘이 없으면 가속도가 없으니까 reference frame S가 있고 S prime이라고 하는 새로운 좌표계가 있을 때 이 친구의 relative velocity가 V라고 하면 여기서 small v라는 속도로 가는 물체를 기술할 때 새로운 좌표계에서는 이 사람의 속도를 뺀 v 빼기 capital V는 이 frame of reference가 오리지널 프레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 속도가 되겠죠. 이 속도도 여전히 constant이다. 왜냐면 이것이 constant라고 얘기했으니까. 왜 constant? inertial reference frame끼리는 서로 relative velocity가 constant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갈리리안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 law of inertia는 갈리리안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인베리언트하다. 그럼 그 다른 것도 그런가 한번 보기로 합시다. Force and Newton's second law. 힘이라고 하는 것은 dimension을 먼저 보기로 합시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해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구하고 속도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 그 위치를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 여기 이제 그 x
의 차이 2 빼기 x1 그리고 t2 빼기 t1 시간으로 거리를 나눠. 속도의 차원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의 차이를 델타 V의 차이를 시간으로 또 나눈 게 가속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속도의 차이의 디멘전이고 디멘전을 구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시간으로 또 한 번 더 나누었으니까 이게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속도의 디멘전은 길이에다가 시간을 제곱으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질량을 하나 더 곱해줘야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힘의 차원은 ma가 되니까 질량, 길이, 시간의 제곱의 마이너스 이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SI 유닛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를 쓰고 길이는 미터 단위를 쓰고 시간은 초를 쓰기 때문에 세컨드 스퀘어로 나눠주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은 잘 안 쓰는데 CGS 유닛, 센티미터, 그램 이런 것들을 세컨드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CGS 단위에서는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램 센티미터, 세컨드 스퀘어. 자, 이걸 이렇게 그 힘의 단위 되게 복잡하니까 이것을 하나의 통칭을 해서 이 힘을 처음으로 정의한 뉴턴의 이름을 따서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돼요. 뉴턴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페이지에서도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net force를 얻으려면 여러 가지의 힘의 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힘이 벡터이기 때문에 그 벡터들의 그 algebraic sum, 그 벡터들의 합을 구해서 net force를 얻고 그 net force가 acceleration을 결정해 준다는 것이 뉴턴스 second law가 되겠어요. F equals ma. 좀 더 그 정확하게 현대적인 방법을 쓴다면 리니어 모멘텀을 질량에다 질량의 속도의 프로덕트를 리니어 모멘텀으로 정의하고 리니어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를 force라고 하는 게 현재적인 정의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매스가 바뀌지 않지만 렐러티비티, 갈릴리안 렐러티비티가 아니라 그 아인슈타인 렐러티비티에 의하면 매스도 그 시간에 따라, 속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매스의 타임 데리버티브가 0이 아니게 돼요. 따라서 뉴턴 역학에서도 맞고 렐러티비티에서도 맞는 그런 방식은 다음과 같은 표기 방식이 맞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뉴턴 법칙에 나오는 힘은 리니어 모멘텀 P의 타임 데리버티브가 force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럼 힘이라고 하는 힘의 소수는 뭘까? 뭐 물체를 놓아서 뿅 하고 떨어뜨리면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그 중력을 받아서 중력 가속도 9.8m/s 스퀘어로 그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뭐 그런 것도 힘이고 야구 선수가 투수가 던진 공을 방망이로 쳐서 공을 날려버릴 때 그때도 힘이 작용하고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힘보다 훨씬 더 알기 쉽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contact force 건드려서만 힘이 작용하는 것이 contact force. 뭐 자석이 있다. NS 그 이제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쇠를 잡아당겨서 평 하고 달라붙어. 이게 컨택트 포스가 아니죠. 이제 여기 닿았을 땐 컨택트 포스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접촉을 하지 않는데도 맞다. 이게 이제 컨택트 포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이 있을 때 방망이로 빵 하고 쳐서 날아갔다. 이런 컨택트 포스죠.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 위에 뭐 책을 놓았다. 컨택트 포스죠. 농구 선수가 퐁퐁퐁퐁 하다가 그 공을 튀기다가 쭉 날려가지고 스코링을 시켰어. 여기 손으로 공을 던졌을 때 그 순간 컨택트 포스. 건드렸을 때 일어나는 그 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때 이, 이 물건은 질량 m이라는 게 있어서 mg라고 하는 중력 가속, 이게 gravitational acceleration, 그리고 방향이 이쪽 방향인 gravitational acceleration을 받아서 gravity, gravitational force, 중력을 받게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에는 가속을 하게 될 텐데, 뭐 F equals ma 하면 F equal mg이고 ma 캔슬이 되어서 가속도가 그 g인 constant acceleration motion을 하게 되고, 뭐 그러면 이걸 문제를 풀어서 x of t가 1 half gt square 마이너스 E3, 만약에 이 방향이 E3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답을 얻게 되고, 초속도가 없을 때, 그리고 최초의 위치가 0에서 출발했을 때, 그렇게 해서 가속이 되어야 할 텐데, 얘는 똑같은 가속이 힘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움직이지 않을까? 아, 그것은 여기에 이제 네트 포스가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mg가 작용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힘이 있어서 그것과 크기가 동일하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이것을 캔슬 시켜가지고 이 물체는 사실 네트 포스가, 이 물체의 네트 포스가 빵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네트 포스가 빵이다라는 건 이게 algebraic sum이라고 했으니까 mg라는 포스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another force, 이게 그 책상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저항으로서의 힘이 있어서 그것을 노멀한 방향으로 자기 표면의 노멀한 방향으로 그것을 와해되지 않고 견디려고 하는 힘이 있어서 그게 캔슬 시켜서 네트 포스가 0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g라는 힘과 노멀한 포스가 캔슬 돼가지고 0 벡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mg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력을 이기고 이것에 대해서 어, 이 물체가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 그것이 이제 노멀 포스가 되겠어요. 자, 이 노멀 포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게 돼요. 이걸 더 세게 누르면 노멀 포스는 더 세질 거 붙이고, 가벼운 뭐 실오라기를 갖다 놓으면 그 실오라기를 의 중력을 이길 수 있을 정도만 노멀 포스가 작용하겠죠. 훨씬 더 큰 힘을 주게 된다면, 여기가 뭐 자동차를 올려놓는다고 자동차 너무 무거워서 부서지겠죠. 이길 수 없는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와해가 돼서 노멀 포스는 이제 작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 컨택트 포스가 있고, 또 다른 컨택트 포스로 우리는 이제 텐션이라고 하는 것도, 텐션. 텐션은 뭐 많이 우리가 작용해봤어. 줄다리기를 한다. tug of war. 줄다리기를 할 때 이 텐션이 작용하죠. 뭐 도르래가 있어서 도르래에 매달은 물체가 물체를 도르래에 걸어가지고 내가 손으로 잡아 당긴다.
얘가 올라간다. 그럼 요게 작용하는 텐션이라고 하는 장력이 이 물체를 견뎌내가지고 들어 올리게 될 거예요. 우리 그네를 탔다.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 이때 텐션이 지켜주지 못하면 그네를 탈 수밖에 없죠. 이것도 또 다른 컨택트 포스가 되겠습니다. 노멀 포스는 그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텐션은 얘가 막대기라면 모르지만, 막대기라면 이 옆으로 가는 힘도 이길 수가 있는데, 실 같은 것은 옆으로 가는 힘에 대해서 그 반응을 하기가 힘들어요. 뭐 약간은 그렇지만 아이디어한 그 텐션을 주는 그 스트링은 그 자기 자신의 길이의 방향으로만 힘을 전달한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어, 우리가 물질을 얘기했던 뭐 분자, 모레큐, 원자, 애tom, 뭐 그럼 애tom은 nucleus plus electrons, nucleus는 either neutron or proton, 중성자, 양성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쓰여지는 힘들은 거의 다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쿨롱 포스 또는 electrostatic force 이런 것들에 해당돼요. 그래서 왜냐 얘네들은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애런 몰레큐 이런 사이에 있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화학적인 현상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전자기적인 힘이 우리 일상생활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이 친구들 프로톤 예를 들어 프로톤이라고 하면 프로톤이 누클레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톤이 들어가 있어요. 쿨롱 법칙에 따른다면 이제 플러스 플러스는 서로 밀치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땡기게 되는데 리퍼시브 포스가 어마어마한 어,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사실은 걔네들이 그냥 아주 스테이블하게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작은 영역에서는 일렉트로스타틱 포스는 거의 아무런 지배력을 갖지 못한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누클리어 포스인데 누클리어 포스는 이제 weak, weak interaction 그리고 strong interaction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힘들에 의해서 이게 와야 되지 않습니다. 또 역으로 되게 라지 스케일로 가게 되면 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이거 전자기력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자기력은 가까운 데서 엄청나게 큰 힘을 작용하지만 그 대부분의 물체들은 일렉트리컬리 뉴트럴이기 때문에 로컬리 폴라라이즈 되지만 글로벌리는 일렉트리컬리 뉴트럴이기 때문에 아주 큰 물체들에서는 뭐 구름에서 번개가 친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전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갑자기 엄청난 전류를 흘리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렉트리컬 뉴트럴이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이런 데 전자기력이 거의 작용을 못하고 중력이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연계의 근본적인 힘은 gravitational force, 라지 스케일에서 매우 중요한 gravitational force,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았었던 force, electrostatic force, electric force, and magnetic force.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이 두 개가 같은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떤 좌표계에 서 magnetic force는 어떤 좌표계에 서의 magnetic force는 electric force로 변환이 되고 그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electromagnetic force. 그것이 넘어서 이 electromagnetic force는 아까 nuclear force의 weak interaction인데 그 weak interaction하고도 한꺼번에 해서 electroweak theory로 단순화돼서 통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쿼크들이 글루온을 주고받으면서 엄청나게 센 힘을 주고받는데 이게 이제 strong interaction.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근본적인 fundamental force는 gravitational force, electroweak force, 그리고 strong attrac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뉴턴's second law에 대해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The following strategy is a systematic way of solving problems involving Newton's second law. 자, 뉴턴 second law를 저걸 문제를 풀려면 identify the object to consider the motion. 어떤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것이냐. 네, 결국 F equals ma를 써야 될 텐데 여기에 나오는 x 위치, 그 위치에 있는 질량 이것이 무엇인가를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된다. 물체 그 운동 방정식 기술의 대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야지 그게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 List all of the acting forces to that object. 아까 이 뭐 테이블 위에 있는 이 물체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처럼 얘가 중력 mg를 받고 normal force n을 받아가지고 그의 합이 0이다 뭐 이런 결론을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힘에 대해서 이 힘은 F 넷이기 때문에 넷이라고 해서 sum of F5 여기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물체가 결정이 되었다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하나 낱낱이 알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Introduce a convenient frame of access. 문제를 풀기에 좋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잡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훨씬 더 편리할 경우에 있어서 유니폼 서큘러 모션 이런 것들을 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튼 물체를 알아내고 거기에 작용하는 힘을 알아내고 좌표계를 설정해라. frame of reference가 되게 중요하고 read of components 카테시안 액세스를 잘 x, y, z 액세스를 잘 잡아서 E1 hat, E2 hat, E3 hat 이런 걸 잡아가지고 컴포넌트를 계산하라. 왜냐? 이 방정식이 벡터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F1, E1, F2, E2, F3, E3 컴포넌트들 세 개가 MX1 더블 닷 E1, MX2 더블 닷 E2, MX3 더블 닷 E3 이렇게 해서 썸으로 되기 때문에 first component, second component, third component 이런 것들의 각각의 방정식을 찾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인데 한 개의 방정식이 아니라 system of linear equation이다. system of linear equation이고 여기 double derivative가 되는 system of linear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다. 수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수학에서 먼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운동 방정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과 물리의 순서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수학을 배워서 이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누가 처음 알았냐? 뉴턴이 알아냈잖아요.
그 이전에 그런 방정식 자체가 없었잖아. 이제 물리 문제를 위해서 수학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학은 상관없어요. 물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수학적인 기술을 우리가 개발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만 개발을 해서 수학에서 배웠건 안 배웠건 간에 이 틀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합시다. 자,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라는 뭐 별게 없고 자, 이제 그러면 서라운딩을 다 지워버려라. 혼란스러우니까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이제 어떤 물체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가 결정이 됐으면 그 물체를 그려라. 그리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딱 그려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옆에 좌표계를 그려라. 자, 이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어떤 질량을 갖고 그 위치가 어디에 있고 거기에 힘이 mg, n 이런 힘이 작용하고 그리고 그걸 컴포넌트 읽어야 되니까 옆에 카테시안 액시스를 옆에 그려놓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갖고 각 성분별로 방정식 뭐는 뭐 이렇게 해놓고 아 이거의 솔루션이 무엇이지 하고 문제를 푸는 작업이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을 푸는 작업이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힘이 평형을 해서 네트 포스가 제로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아까 물체가 중력을 받는 물체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노멀 포스가 작용해서 그게 캔슬된다. 두 개의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하니까 0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B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하는 거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에는 두 개를 합친 것이 나머지 한 개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 개의 힘이 합쳐서 0이라는 건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 개의 벡터가 A, B, C 벡터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뱅글을 돌아서 삼각형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냈죠. 뭐 여기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A 크로스 B는 B 크로스 C는 C 크로스 A 이게 전부 다 이것들이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면적 이것의 2분의 1을 하면 삼각형의 면적 그리고 방향은 이쪽에 대해서 노멀한 벡터 이 삼각형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노멀한 벡터 방향을 가지고 그 크기는 이 삼각형의 면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세 개의 벡터의 합이 0이 된다라는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풀었으니까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fictitious force라고 하는 것은 non-inertial reference frame 예를 들어 acceleration을 하고 있는 프레임에서는 힘이 아닌데 힘인 것처럼 오인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fictitious force라고 하는 게 얘기한다. 그 fictitious force의 이해는 관성력, inertial force에서 이제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그 프레임에서, 그 정지된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사실은 가속을 받는데 자기 자신이 가속을 받지 않으니까 정지에 있는 물체가 가속을 받아서 자기한테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에피콜스 MA에 그 역행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 좌표계에서는 일정의 가속도가 실제 가속도가 아니라 좌표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상적인 가속도. 그래서 그걸 fictitious force라고 하는데 그런 fictitious force는 원심력, 원심력이라는 것은 원래 곧바로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틀면 몸이 이쪽으로 치우치죠? 그런 것. 사실은 이 자동차가 왼쪽으로 틀어버리는 바람에 내 몸이 오른쪽으로 밀린다는 것은 관성에서 사실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동차가 나를 이쪽으로 밀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힘을 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fictitious force라고 한다. 그래서 원심력은 centrifugal force. 또 어제 지난 시간에 2차원 평면에서 서큘러 모션을 할 때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다고 했죠. 그 코리올리 포스라고 했는데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같은 데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좌표계 자체가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직선으로 가는 것이 꼭 휘어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오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 코리올리 포스도 마찬가지로 fictitious force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FA 코urse MA라고 썼을 때 항상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accelerating frame에서 쓰면 FA 코urse MA로 쓰이지 않고 fictitious force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번역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formal definition of force. 아까 처음에 FA 코urse MA를 썼다가 리니어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를 force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even in relativistic regime에서도 valid하다, 잘 맞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mass에다가 velocity를 곱한 것을 linear momentum이라고 하는데 뉴토니안 미케닉스,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만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m이 좌표계를 바꿔도 항상 같고 t가 t 프라임과 같고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relativity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고 m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 질량 가만히 있을 때 rest mass 그거에다가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b 스퀘어 오버 c 스퀘어 이러한 그걸 감마 팩터, 로렌츠 팩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질량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모멘텀이 이게 m0x 닷 스퀘어 루트 x 닷 스퀘어 오버 c 스퀘어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기 때문에 ma라고 쓰면 안 되고 이걸로 썼을 때 이제 힘을 받는데 dt분의 dp dt d n0x 닷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x 닷 스퀘어 오버 c 스퀘어 요렇게 써야만 되는데 그 relativity를 쓸 때에도 맞는 방식이 운동량에 해당한다. 단 이제 질량이 이렇게 replac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두고 계세요. Y22에서 24까지 relativity를 우리가 배우게 되겠는데 그 다음 학기에 그때 사용하게 될 거예요. Various forces. 자, constant gravitational field 그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 가속도 G가
크기가 9.8m per second square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중력 그 지표 근처에서의 그 질량을 가진 물체가 받는 중력 이 문제에 자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물체가 어디에 놓여져 있다 아니면 자유 낙하를 한다라고 할 때 그 받는 weight 중력 지표현상에서의 중력 weight라고 하는데 그 weight가 mg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저울이 있으면 저울 위에 스케일 저울이 있는데 여기에 m이라는 물체가 있다. 그럼 그 m이라는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mg라는 힘과 같은 힘을 여기다가 이제 누르게 되면 얘는 normal force n을 주게 되고 그 normal force에 해당하는 그 저울의 다이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normal force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 normal force는 자기 표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누르는 힘을 이기는 데에만 사용하고 그러니까 variable 하죠. 크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주어진 누르는 힘을 캔슬하는 데만 쓰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이상이 지나가면 이 바닥이 부서져 버리면 이제 normal force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 면이 기울어지게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면의 수직으로 항상 힘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엘리베이터 중력을 받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물체가 있다. 이 W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이제 mg라고 하는 게 밑으로 작용하게 되겠고, 문제를 읽어봅시다. Consider an object of mass m at rest on the floor of an elevator. In general, the frame of reference as star fixed to the floor of an elevator is S star가 여기 이제 고정돼 있고 is a non-inertial reference frame. We describe the motion in an inertial reference frame fixed to the ground. 여기 S가 있고 여기 S star가 있어요. 이것은 inertial 이것은 non-inertial. 왜? acceleration, 프레임 자체가 acceleration 하고 있네. A라는 가속도로 내려가고 있고. The net force applied to the object is the sum of the gravitational force. 자, 이 플로어에 픽스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 프리바디 다이그램 그릴 때 이제 요거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거야. 다 지워버려. 헷갈리니까. 그냥 요것만 프리바디 다이그램이라고 이것만 있는데 얘가 일로 가속도 A로 움직인다 하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작동하는 네트포스가 무엇인가? MA가 F넷이다라는 게 답인 거야. F넷은 무엇으로 구성되니까? mg라는 웨이트와 여기에 엘리베이터의 바닥에서 노멀 포스가 작용했죠. 이게 두 개를 합친 게 이렇게 된다. 그지? 그래서 이 노멀 포스라고 하는 것은 m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노멀 포스가 mg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닥을 누르는 힘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것은 mg-a mg-a만큼 이 아래 방향으로 누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바닥이 느끼는 힘은 mg-a다. 그러면 여기다가 a에다가 g를 대입하면 다시 말해
이 엘리베이터 자체가 통째로 자유낙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G-G가 되니까 0이 되겠지. 그러면 같이 다 떨어지면 여기 이 면의 바닥에 누르는 힘이 전혀 없다라.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 용수철 저울을 놓고 거기에 물체를 놓은 다음에 내버려 두고 물체의 무게를 재는 것과 이걸 자유낙하시킬 때는 사실 이것이 누르는 것이 힘이 전혀 없게 됩니다. 누르려고 하는데 얘는 이미 저 뒤로 도망가. 또 누르려고 하는데 또 도망가. 같이 패러렐하게 가기 때문에 힘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위에다가 매달아 놨다. 여전히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여기에 작용하는 것은 중력 mg가 있고 텐션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 결과물로 얘는 A로 간다라고 해서 MA라고 하는 것은 T 플러스 mg라고 문제를 풀면 되고 텐션은 M 텐션은 텐션은 마이너스 M G 마이너스 A 똑같이 이렇게 써줍니다. 해석하는 방법을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frictional force. frictional force는 static frictional force와 kinetic frictional force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그 자동차, 자동차 바퀴가 있는데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여기에 frictional force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겨울에 빙판 위에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미끄러진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kinetic frictional force인데 그 얼음은 그 frictional force가 매우 작아서 frictional coefficient라고 하죠. 그게 작아서 이제 그 조향력을 잃어버려요.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관성의 법칙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방향이 바뀌질 않고 그냥 쭉 미끄러져 가지고 쿵 하고 이제 부딪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아무튼 현상론적으로는 실제 해보면 static frictional force는 variable. 저기 normal force처럼 주어진 힘을 이기는 데에만 이용해요. 더 세게 누르면 훨씬 더 크게 작용. 그런데 너무 세게 하면 그 프릭션이 이길 수 없는 정도 한계를 넘게 되면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미끄러지기 시작한 부분부터는 kinetic frictional force는 거의 유니폼하다. 그리고 kinetic, static frictional force는 저기 마찰은 바뀌긴 하는데 그 최대 값이 있는데 그 최대 값은 약간 kinetic frictional force보다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텐션은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그 늘어난 그 놓여진 방향으로만 힘을 주고받게 하는 게 텐션이다.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elasticity를 무시해버리게 되면 스프링 같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unstretchable string에 대해서만 텐션을 써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물리 문제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 리딩 어프록시메이션으로서 그런 그 근사를 써서 하게 됩니다. 뉴턴의 법칙의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법칙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해 왔는데 그 마지막으로 뉴턴의 third law, action and reaction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law of action and reaction은 두 개의 물체가 서로 힘을 주고 받을 때 한 개가 받는 힘과 그
상대방이 받는 힘은 그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의 힘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화살표가 1번 입자와 2번 입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1 화살표 2라고 하면 1번이 2번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표기를 한 거고 2, 1이라고 하면 2번이 1번에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F12 plus F21 equals 0 벡터. 이게 뉴턴의 third law of motion이에요. 자, 이걸 보면은 하나가 힘을 받지 않으면 나머지도 힘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한 친구가 세게 힘을 주면 나머지 친구도 똑같은 센 힘을 반대 방향으로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repulsive, attractive, either 밀치는 힘과 당기는 힘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 쉬운 산수를 해보겠는데 여기에 F1, 1과 2, 2, 1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2 대신에 1을 대입해보면 F1이 1한테 준 거고 F1이 1한테 준 거 똑같네. 합친 게 0이야. 2배 F1이 1한테 주는 거 0이야. 2는 0이 아니니까 나누면 1이 1한테 주는 건 0. 그럼 1 말고 아무거나 다 해도 F의 N이 N한테 주는 거 0이야. 어느 물체건 자기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야. No self-interaction. 그게 뉴턴의 삼법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자, 이것을 사실은 1과 2가 주고받는 힘을 생각을 하면 나중에 나오는데 1과 2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시스템이 있다. System of Particles가 있는데 System of Particles의 internal force, 1과 2가 서로 주고받는 힘을 internal force라고 얘기해요. internal force. System of Particle의 internal force는 아무런 힘을 주지 않는다. 합치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linear momentum conservation. 물체 운동량들의 시스템의 운동량의 합은 constant다. 왜? No external force 있다. 그러니까 net force가 0이면 이 내부에 작용하는 힘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뭐 스프링을 달아놓은 두 개의 물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네 덩어리는 예를 들어 중력을 받아서 스프링이 달려있는데 도용 하면서 왔다 갔다 늘어났다가 줄어들다 하겠죠. 그렇지만 걔를 탁 던지면 포물선 운동을 하고 그 안에서 찌글 걸릴지 몰라도 이 센터함에서는 포물선으로 가고 그 안에서는 갔다리 할 뿐이다. 센터함에서 바뀌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시스템 파티클스 문제를 풀 때 배우게 되겠어요. 자,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이 텐션이 걸려서 여러 개의 매스가 쭉 잡아당겨진다. 당연히 이게 동일한 가속도로 가고 있다는 문제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지우고 이거 하나만 보면 M3가 있는데 여기는 T3하고 이쪽 더 쉬운 문제를 해볼까요? 여기 하나 M1이 있는데 M1은 T1이라는 힘밖에 안 받지. 그래서 M1A는 T1이야.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 T1은 이렇다. 그럼 두 번째는 요거 두 개가 M1 플러스 M2죠.
여기 T1이 있었는데 T1이 M1A라고 했고 여기는 M1, M2가 또 가속도로 가고 있어요. M1 플러스 M2라고 하는 게 가속도 A로 가고 있고 거기에 달라붙은 게 T2야. 이걸 T2. 어,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M1 플러스 M2 플러스 M3라고 하는 게 또 가속도 A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쪽에는 이제 T3가 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면 하나를 보고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M2, M2가 있어요. M2는 M2A의 힘을 받아요. 그것은 어떻게? 1루 T2의 힘을 받고 1루 T1의 힘을 받고 T2 빼기 T1 맞나요? T1이 여기 있잖아. T1, T2가 여기 있잖아. M1 플러스 M2의 A가 T2이고 T1이 M1A니까 빼버리면 T2 빼기 T1은 M2A가 되겠지. 맞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빗면에서의 문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자 여기에 옆으로 누르는 힘이 있다네. 그러니까 이 물체를 옆으로 누르는 힘이 있고 중력이 있고 그러면 이 빗면이 와해되지 않으니까 노멀한 힘이 있을 것이고 그럼 좌표계를 XY 축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치면 그때 이제 각도를 봐서 여기가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FH를 누르니까 FH가 여기에 요 수평면 수평면이 아니라 이 빗면의 평행한 면에 대해서 세타를 갖고 있으니까 FH가 누르는 힘은 FH 코사인이 아니라 FH 사인 그리고 이쪽 방향은 FH 코사인이 되겠지. 그리고 중력이 있으면 얘는 또 각도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1로 내려가는 것은 mg 사인이 내려가고 누르는 것은 누르는 방향은 mg 코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2원 방향이라고 하고 이2 방향이라고 하면 2원 방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mg가 mg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 이 2원, 2투 방향의 이제 컴포넌트를 다음과 같이 다 찾았으니까 그걸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성분별로 정리를 해서 빗면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을 것이고 빗면의 노멀한 방향은 요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서 이게 캔슬 돼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방정식을 풀면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셀프 테스트에서 우리는 셀프 인터랙션이 어떤 힘을 넷 포스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여기에 질량을 각각 대입해서 F1이 2한테 작용한다면 2한테 작용하니까 MX2 답을 다를 결정한다는 것이고 F2가 1을 한다는 것은 1에 작동하니까 2 M1이 위치에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가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 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가속도가 서로 반대 방향이고 크기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질량의 비율로 환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입자의 센터 매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는데
질량의 웨이트를 줘가지고 위치를 평균 잡은 걸 센터 오브 매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 좌표를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원점으로 잡아가지고 찌꺼기 남는 부분을 바를 붙여서 이제 표기를 했어요. 여전히 이러한 관계식은 센터 오브 매스는 전혀 바뀌지 않고 센터 매스의 가속도는 없고 여기 그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가속도만 결정된다는 그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두 개의 좌표의 차이를 relative coordinate이라고 하는데 그 좌표계와 센터 매스를 이용하면 두 개의 입자의 위치와 속도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데 이때 reduced mass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각각의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겠는데 두 입자의 운동 에너지하고 센터 매스의 그 두 개의 입자의 질량이 모두 모여 있는 것과 relative coordinate의 velocity에다가 reduced mass를 곱한 relative coordinate의 velocity에 reduced mass를 곱한 것을 새로운 conjugate momentum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그런 좌표계에서는 센터 매스 좌표계에서는 이게 날아가 버리고 이 두 개의 합은 아주 단순하게 한 개의 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투바디 시스템에는 새로운 질량의 스케일이 나오는데 질량의 곱, 나누기, 질량의 합 이러한 스케일 그리고 두 개의 좌표의 차이 x2와 x1이 있을 때 x1 빼기 x2를 R이라는 relative displacement, relative position 이라는 코디네이트와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velocity와 reduced mass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conjugate momentum 이 P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가 다 한 가지 쓰여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되게 많이 쓰이는 부분이 되겠어요. 이 문제는 꼭 자기의 힘으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상.